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그야말로 통 큰 인력 감축안이 화제입니다. 테슬라의 급속 충전 시스템인 슈퍼차저 사업 부문을 운영하던 팀 전원을 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역시 일론 머스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테슬라의 과감한 인력 감축 행보, 그리고 애플과 제너럴 모터스 소식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슈퍼차저 저희도 상당히 자주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테슬라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력을 줄인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머스크가 또 한 번 아주 위험한 선택, 그러니까 자신만을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는 오불관원하는 그런 어떤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 슈퍼차저 팀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슈퍼차저라는 게 테슬라의 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 사업을 해온 프로젝트 팀이에요. 무려 500명입니다. 500명을 한꺼번에 줄인다. 자, 여기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500명을 줄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 비용, 인건비 비용이 갑자기 크게 줄어들겠죠.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중국 비아디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통 크게 아예 자르자 팀 해서 자체를 없애버리는. 한 팀 자체를 없애버렸는데요. 자, 이것을 과연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구조조정은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대목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 이론의 근과 옥조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본인도 자르는 게 비용을 줄이는데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금 비아냥 얘기가 일각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슈퍼차저 충전소를 없애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전기차 가격도 가격이지만 전기차를 샀을 때 그것을 길거리 다니면서 불편함 없이 충전할 수 있을 때 이게 대중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죠, 전기차에는. 네, 그런 면에서 충전소는 전기차의 거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충전소 팀을 다 해체한다? 이것은 머스크의 역발상 치고는 굉장한 역발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충격적인 발상이에요. 가장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오, 왜요?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관련이 있나요? 대통령이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목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내비 프로젝트란 NEVI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10조 원을 테슬라 등에 충전소를 확대해달라고 10조 원의 보조금을 줬거든요.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게 올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보조금은 받고 이제 충전소는 안 만드는 아주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죠. 박사님, 근데 지금 테슬라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X에 올린, 옛 트위터인 X에 올린 걸 보면 여전히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히긴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테슬라 얘기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앞부분에는 우리 슈퍼차저 팀을 해체했지만 내가 충전소 사업 안 하는 건 아니야, 여전히 계속할 것이야 돼 있는데, 그 다음 말에 그러나 새로운 위치에 있는 충전 사업은 슬로우 페이스로 천천히 할 것이다. 더 완만한 속도로 하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깔아놓고 있는 충전소가 한 5만 개 정도 차저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관리 잘 할 거야. 그런데 앞으로 새로 만드는 것은 천천히 할 거야. 당분간 안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최근에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테슬라가 충전소 충전 표준을 통일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방식이 테슬라 위주로 통일이 됐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미국 표준은 CCS라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를 팔면서 그 충전하는 방식을 CCC 방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차를
판매해 왔는데 테슬라의 방식이 NACS라고 해서 NACS 방식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워낙 그동안에 5만 대나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충전소의 충전기 표준 방식을 둘러싸고 많은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테슬라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헌신을 할 테니까 이 충전 방식을 미국 표준 CCS에서 테슬라 표준 방식인 NSCS 방식으로 변환하는 데 협조해달라. 그 조건으로 바로 NACS 방식을 기존의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 호환 있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새로운 지역에서는 당분간 안 만들겠다. 왜 이런 구조조정 방식을 택했냐?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 첫 번째 중국 회사들하고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500명을 자르면 당장의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이미 전기차 충전 방식은 테슬라 방식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미국의 대당 보급할 회사,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제너럴 모터스, 포드 이런 차들이 이미 테슬라 방식으로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만드는 전기차는 너희들이 충전소 만들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억울하게 된 상황 아닌가요, 박사님 그러면? 뭐 테슬라가 아니라 이제 그 테슬라 표준을 이미 쓰고 있거나 쓰려고 준비하던 전기차 기업들은 그러니까 현대차가 너희들 차 만들려면 거기 충전소 만들어. 그러면 그게 테슬라에도 호환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테슬라 방식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무임승차하겠다. 우리는 무임승차할 테니 너희들이 현대차나 기아차 또는 그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를 향해서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이 충전소 만들어서 들어와. 이 얘기는 우리 더 이상 돈 안 들래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다른 회사로서는 충전소를 충전하는 방식을 테슬라로 통일해 놓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충전소 안 만들면 현대차, 기아차 등은 스스로 충전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충전소로 버는 비용을 그만큼 포기하고서라도 공격적으로 안 만들겠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요. 제너럴 모터스나든지 포드나 현대차가 그 충전소 비용 때문에 전기차를 좀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전기차가 일시적인 캐즘의 덫에 공급 과잉 때문에 잘 안 팔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내연차 회사들 전기차 만들지 마 당분간. 굳이 만들려면 충전소는 너희들이 만들고 들어와. 우리는 그 내연차 회사의 무임승차에 협조할 의사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멘붕 상태가 된 겁니다. 이미 보조금이 다 집행됐다는 지금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역시 머스크다운.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악한 개인주의의 한 단면이다. 미국 언론들이 실제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반대의 말도 생각이 나요. 이 정도면은 계속 당하는 사람이 나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머스크가 이렇게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비슷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사실 머스크도 겪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대목도 지금 저 머스크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는데요. 원래 2018년에 저희들 모닝벨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보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18년에 머스크가 우리 상장 폐지해버릴래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렸어요. 상장 폐지한다는 것은 보통 회사가 망했을 때 상장 폐지를 그렇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너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상장 폐지하면 정권감독원에 공시할 의무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들 팔기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장난이었어. 이러니까 관련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감독원, 금융감독원이라는 SEC에서 너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주가 조작이야.
해서 벌금도 매기고 다시는 이런 글 쓰지 못하게 해 하면서 조처를 했는데 합의를 했어요. 내가 벌금 낼게 해놓고 연방법원에 SEC 조처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고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에서 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당시 소송을 할 때 SEC하고의 그 합의한 벌금 2천만 달러를 내면서 회장직도 사퇴할 거야.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인터넷 매체 악시우스가 테슬라가 결국 물러날 거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 이 대목도 애매해요. 회장직은 물러나기로 했대요. 근데 CEO를 물러나기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CEO하고 회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지 이것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 소송에서 완전히 대부분에서 침으로써 머스크의 그 테슬라의 경영 장악 능력도 일부 좀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머스크는 또 다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예. 테슬라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애플도 좀 보죠. 여기도 새 소식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AI 경쟁에서 좀 뒤처졌다고 애플이 혹평을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은 벌써 수년 전부터 비밀스럽게 좀 연구를 해왔다면서요. 네, 이 대목도 언론을 향한 어떤 여론 조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애플이 봅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예, 애플 또는 애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모펀드 등이 지금 애플 주가가 너무 떨어지고 그 주가 하락의 핵심이 AI에 넣어졌다라는 것인데 비밀 연구소는 어차피 비밀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런 사적으로 연구원 한 20여 명 동원해서 하는 연구소는 재벌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닌데 자 내일 새벽에 애플이 지금 실적이 나오죠.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우려가 돼요. 근데 실적은 안 좋지만 미래 전망. 자 6월 달에 그 기술자 대회 WWDC 거기서 애플도 이제 AI 쪽으로 갈 것이야 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지난번 팀 쿡의 그 투자자 편지라든지 컨퍼런스 콜에서 애플이 다양한 기술을 연구해왔다. 우리도 책임감 있게 투자하고 혁신하고 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게 내일 새벽에 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들도 내일 아주 비중 있게 다뤄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앞두고 이제 여론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 뉴스를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애플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에서 기사를 받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그 기사의 보도 확산 속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밀 연구소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 뉴스 자체가 가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늘상 하던 거면 밸류 자체가 크진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비밀 연구소로 해서 20명 데리고 연구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결과가 있어야 될 거야. 결과를 내놔야 된다. 내일 아침에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테슬라와 애플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중국으로도 가서 중국 기업도 좀 보죠. 네, 중국 경기에 풍향계가 되는 술이 있습니다. 세계적 명주로 꼽히는 구이저우 마오타이라는 술인데요. 한 병당 75만 원 하던 이 술이 최근에는 40만 원대까지 내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잘 팔리면 당연히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안 팔린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매출 부진, 주가 폭락, 그야말로 마오타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오타이가 정식 회사 이름은 꾸이지우 마오타이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상하이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미국 뉴욕 상하이 증시,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 1위 업체입니다. 술 만드는 업체가 시가총액 1위인 나라. 참 중국도 재밌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이 떨어진 거, 중국의 술값 떨어진 걸 왜 관심을 갖느냐? 자, 그렇게 단순하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오타이주는 중국의 어떤 경기를 좌우하는 경기 가늠자예요. 경기 가늠자고 특히 한 병에 75만 원 정도의 술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고급 소비자, 대규모 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각도에서 마오타이주가 안 팔린다는 것은 대규모 고급 소비가 안 되고 있다. 한마디로 디플레에 깜빡불이 켜지고 있다.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마오타이의 주가와 마오타이 술의 가격을 가지고 중국 디플레 지수로까지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백 안 팔리는 거랑 결이 같은 거잖아요. 지금 마오타이 안 팔리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품백은 극히 일부가 하는 것이지만은 마오타이는 아주 부자가 아니라도 한 번씩 결혼식에 최고 큰 선물, 또 아주 귀한 손님이 있으면 집에 가면 마오타이를 내놓는, 그것이 서로 짝퉁이라 하더라도 마오타이를 내놓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른 명품, 디오르 같은 이런 명품보다는 훨씬 보편적인 명품이다. 자, 닉슨 대통령이요. 미중 관계를 미국과 중국을 수교한 대통령인데 저분한테 마오타이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마오타이를 내놓으니까 닉슨 대통령이 와인처럼 꿀꺽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아, 도수가 상당히 높습니까? 생긴 것은 아주 평이하게 생겼는데 그 맛이, 물론 그게 상당히 술을 먹는 쾌감도 있지만 리차드 닉슨이 거기서 이 구토를 하는 그런 대형 사고까지 쳤던 유명한 술이기도 합니다. 박사님도 드셔보셨나요, 마오타이주? 그럼요. 중국서 제가 그 런민 다시오의 교수를 할 때 마오타이를 데리고 살았다시피 했죠. 박사님 상당히 부유층이셨나 봐요. 한 대부분 병에 짝퉁만 75만. 먹었던 거로 기억이 대부분 납니다. 짝퉁만 드셨다. 근데 사실 귀주무태주가 이렇게 이제 매출 떨어지고 하는 게 디플레 영향도 있지만 젊은 층들, 특히나 MZ세대 위주로는 독주를 좀 요즘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만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오타이라는 회사의 고민이요. 과거 좀 기성세대들은 돈이 없어도 먹어요. 왜냐하면 마오타이 자체가 신분 상승 뿐만이 아니라 마오타이를 먹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만든 국부인 마오쩌둥 선생이나 마오쩌둥 선생이 국민당에 져서 도망 다닐 때 그 유명한 산을 넘어서 도망간 대장정하다가 군사를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섬서성 지방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몇 달에 거쳐서. 그때 갔을 때 국부 마오쩌둥을 살려준 분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 시중린 선생이 그때 마오타이 한 잔을 대접하면서 자기가 떨어졌던 공산당 인민군을 사기를 다 살렸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마오타이는 중국을 살린 술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굉장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먹는데 요즘 젊은 층은 마오타이 이 독한 술을 왜 먹지? 값도 비싸고 너무 높다, 도수도. 네, 그러다 보니까 마오타이가 이제 마오타이가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젊은 층 MZ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에다가 마오타이를 살짝 집어넣어서 마오타이 아이스크림 등을 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청년층을 잡는 마오타이 전략이 그렇게 썩 성공했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대목에서도 마오타이의 고민이 하나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렇죠.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초콜릿, 커피 여기도 이제 한 방울씩 넣어서 저변을 넓힌다고 하는데 이게 매출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때문에 어닝 쇼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마오타이가 국가적인 디플레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칸츄리 리스크, 국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아주 노골적으로 들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매 운동이 한참이거든요. 그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게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도 엄청나게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스타벅스 주가 하락이 15.88%예요. 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라는 게 원래 미국의 음료이기도 하지만 스타벅스의 하워드 지금 오너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그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공짜로 한두 잔씩 먹으라 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 이스라엘 세력들,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 무슨 일이냐, 왜 이스라엘을 지지 않느냐. 특히 스타벅스 노조가 최근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어요.
지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걸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들을 바로 박멸을 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친이스라엘 계통에서는 성토하는 것이죠. 불매운동 타깃이 됐군요. 예, 그래서 B2C 하는 이런 소비자 단체로 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행동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똑같이 뭔가가 안 팔리지만 마우타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정으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는 국제적인 전쟁 이슈로 안 팔린다는 비교해서 좀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코너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